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석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원 동기와 나의 발견이란 제목으로 이제 자기 이해와 관련해서 뭐였죠? 자유현상법 소개해드렸죠. 자유현상법은 이게 하나의 챕터로 따로 떼서 이제 할 만한 건데 뭐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 관련해서 우리 보통 뭐 동기 과정 결과 사례로 써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동기 과정 결과 사례는 이제 결과,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쓴 게 결과가 좀 말이 겹쳐서 참 내가 이제 쓴 결과에 대해서 그걸 보는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건 지원 동기겠구나, 이건 과정이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과정으로 설명한 게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동기라고 했던 게 뭐 사례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떤 나의 발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발견이라 그러면은 1번에 있는 본인의 의미, 그다음에 2번에 있는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게 이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발견한 그 무엇이 된다는 사실, 그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에 원래는 이제 그 언어 융합을 통찰 이런 걸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뭐 지나치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 언어 분해에 연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융합 통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뒤로 좀 미룰게요. 일단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야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야기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종의 스토리텔링 구조 짜는 걸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답변해야 될 항목이 1, 2, 3, 3개가 있어요.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1, 2만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 2, 3에다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흔히 1번에 대해서는 뭐 전공적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전공적합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2번은 이제 또 여기 인성에 관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성, 뭐 착한 사람이 된 거 얘기하라 그러는데, 뭐 이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 우리 이제 질문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1번이 뭐냐면은 1500자를 써야 돼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 하는 내용이고, 2번은 800자인데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은 이제 대학마다 다르다고 했죠. 근데 보통 지원 동기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이거 800자입니다. 자, 이제 이 1, 2, 3에다 내가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이야기를 쓰려면 소재가 있어야 돼. 그 소재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했던 활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에 의미가 부여되면 그게 이제 그 뭐 본인의 의미 혹은 배운 점이 되겠지.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 구조로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질문 구조를 잘 보세요. 1번을 잠깐 봅시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서도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이라고 합시다. 질문하면 답변을 자꾸 생각하더라고. 그게 참 이 우리 언어가 너무 오용이 많이 돼가지고 약속된 언어를 쓰기가 참 힘드네요. 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답변이라는 게 어떤 문제풀이 답변 말하는 거 아니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 요구를 충족하는 언어를 이제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 1번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본인의 의미를 한정 짓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은 뭐 전공적 합성, 그래서 1번은 전공적 합성으로 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는 계속 합니다. 그냥 가령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1번에다 우리가 학업 역량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뭐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어떤 과목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는데, 가령 내가 의대를 가고자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의대라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생명과학이거든. 근데 여기다 생명과학 아니라 국어 써도 상관없어요. 왜? 국어 못하는 의사 상상해봐. 국어를 못하는데 대화가 되겠어? 그지?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대 가겠다고 이제 수학 가지고 수학을 전공적 합성 과목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대 가보세요. 수학 공부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전공적 합성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진짜로. 여기 이제 진로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모집 단위에 대한 전공이 아니라 나의 어떤 비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게 관련이 돼서 하필이면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국영수 아무거나 써도 되고 음악미술체육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그 이제 미술 공부했던 거 얘기해가지고 저 화공과 가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라고. 지나치게 전공적 합성, 저공적 합성 해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 본인의 의미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이 돼서 한정이 된다는 사실이야. 진로 무관하게 그냥 여기다 쓸 바는 아닌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이제 뭐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의 그 제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내가 소재를 갖다 여기다 배치를 해야 되고, 소재 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소재보다는 나의 발견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의미.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다시 구도를 한번 짜봅시다. 우리가 이제 글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글, 이야기, 스토리. 자, 본인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이를 통해 배운 점. 이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발견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의 발견이고, 이러한 발견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동안 수많은 활동들을 해왔어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숨쉬는 활동도 그거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건 다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활동 중에는 숨쉬는 것도 있겠지만 축구 동아리를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어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기말고사 시험 본 것도 다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나의 발견이 중심 포인트가 되고, 이 나의 발견을 뒷받침해주는 소재 역할들을 하는 게 활동이에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걸 진로의 관련성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전공적합이 중심이 아니라 굳이 그냥 하도 전공적합이라 그러니까 이 진로를 전공적합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전공적합의 범위 내에서 나의 발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갖다 소재로 쓰는데 그게 진로 관련, 전공적합 관련된 어떤 범위 내에서. 근데 전공적합이라는 건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2번은 이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시다. 이걸 자꾸 인성하니까 마치 착한 사람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착한 사람이 포인트가 아니야. 자, 나의 발견이 가장 큰, 그러니까 중심점이고 제일 넓은 놈이야. 그러니까 나의 발견이라는 거대한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은 그 진로에 관련된 활동이 있고 공동체에 관련된 활동들이 있어요. 이게 부분 집합인 거야. 이러한 어떤 진로 관련 활동들, 뭐 A 활동, B 활동, C 활동, 혹은 뭐 국어 활동, 기말고사 활동, 또 뭐 있어요,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있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발견, 본인의 의미와 이를 통해 배운 점을 통해서 이게 다 뭐냐면은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뭐 제각각으로 막 연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야.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스토리 배치를 하는 거야. 어떻게 스토리를 배치하느냐 이건데, 근데 그 상대적인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가장 범위가 넓은 놈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나의 발견이라는 게 범위가 넓긴 넓지만, 혹은 나의 발견 속에 있는 본인의 의미 이런 게 이제 가장 넓은 놈이 되겠지. 혹은 뭐 이를 통해 배운 점 이런 놈이 가장 넓은 범위지만, 이거는 일종의 추상적인 내용이야. 추상적인 내용이고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접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질문 요구사항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1번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 이렇게 돼 있어. 교내 활동. 그 다음에 2번이 뭐로 돼 있어요? 노력한 경험과 배운 점 이렇게 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둘 다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교내 활동 범위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언어로서 얘기할 땐 교내 활동이 가장 넓은 범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속에 학습 경험이라든가 노력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부분 집합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 배치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1번과 관련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뭐 어려운 말로 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의미라는 걸 중심에다 두고 이야기를 한번 꾸며보자고. 그래서 먼저 이제 사례를 하나 봅시다. 자,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사례 1번.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한 진로독서 동아리 활동은 내적 성장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우정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설 대지를 함께 읽으면서 본권과 근대의 충돌을 토론을 통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위해 각자 맡았던 작가, 역사, 경제 등의 주체가 한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론 없이 혼자서 상상했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내용을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공부였기에 얻은 소중한 체험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례는 뭐냐면 진로독서 동아리 활동을 한 거야. 혼자 한 거야, 함께 한 거야. 그렇죠, 함께 한 거죠. 함께라는 거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이야기를 몇 번에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내용이야.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다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근데 함께라는 말이 뜨니까 딱 다 뭐지 이거? 공동체네. 공동체.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얘가 배운 점들이 있죠. 내적 성장이라는 거. 이건 배운 점이네. 그 다음에 우정을 다질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배운 점이네. 근데 내적 성장, 우정을 다진다. 이거 일종의 어떤 감성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통찰적인 계기가 되는 건데 하여튼 배운 점이 있는 거고 혹은 이걸 배운 점이라 할 수도 있고 이를 다른 말로 본인의 의미라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설 대지를 읽었어.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발견했냐면 봉건과 근대 충돌을 발견한 거야. 그죠? 봉건과 근대 충돌. 시대 전환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을 배운 것이기도 하고 그 무엇을 배웠다는 사실을 나의 의미로 삼을 수도 있는 거네. 방법으로서 뭐를 한 거냐면 토론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공동체적인 역량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각자 맡았던 작가, 역사, 경제 등 주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얘기했는데 토론 없이 혼자서 상상했더라면 이해하지 못했을 내용을 토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것도 이제 일종의 배운 점이기도 하고 또 뭐죠? 본인의 의미가 됐겠지. 함께한 공부였기에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은 함께라는 데다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면 이건 공동체니까 몇 번에다 배치하면 되지? 그죠? 2번에 갖다 놓으면 적합합니다. 2번에 갖다 놓으면 괜찮잖아. 그지? 공동체 경험이니까. 근데 이걸 꼭 2번이라고 한정해야 될까?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1번에 배치하면 안 되나? 그렇죠. 1번에 배치해도 상관없죠. 뭐냐면은 함께라는 게 일종의 도구적인 역할.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도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1번에 배치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특히 여기에서 뭘 했냐면 봉건과 근대 충돌. 이거는 역사적인 배움이에요. 역사적인 배움. 그 다음에 근데 하필이면 도구를 뭘 썼지? 또 대지. 이거 소설을 활용했어. 이거는 일종의 문학적인 배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속에는 녹아 있는 게 뭐 있어요? 그 어떤 그 진로랑 관련해 가지고 문학적 배움, 역사적 배움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우리 1번에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혹은 이거를 갖다 얘가 만약에 그 뭐 중어 중문과를 지원했다든지 혹은 뭐 이제 사학과를 지원했다든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내가 중어 중문과를 지원했다는 사실 혹은 사학과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건 몇 번에 배치해도 되지? 그죠? 3번에 배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번에 지원 동기를 얘기해라고 했다면 지원 동기에 맞춰서 답변한다고 하면 이거 어디 3번에 배치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또 이런 질문 나오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소설 대지가 중국 거니까 중어 중문 그 다음에 근대와 봉건의 충돌이니까 사학 외에 다른 과에는 써먹을 수 없나요? 다른 과에 다른 전공에 써먹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국문과에다 쓰면 안 되나? 상관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떤 봉건과 근대 충돌이라는 거 이걸 꼭 역사로 봐야 되는가? 사회 집단의 충돌로 볼 수도 있잖아. 그럼 사회학과에 갖다 써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더군다나
이걸 좀 더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도 되어요. 아니 이러한 충돌들을 통해서 이 집단의 충돌을 통해서 어떤 그 조직과 조직의 흐름을 내가 봤다면 이거 경영학과 거로 써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사례 1번은 1, 2, 3 어디에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 그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뭐냐면은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 내가 2번에 배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경험으로서 2번에 배치했다고 하면은 이에 대응해서 1번에는 요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미로서 학업 역량으로서의 무엇을 배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 2, 3번 어디에 배치해도 되는데 이때 상황을 보라는 소리야. 상황을 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1번에 이거를 갖다가 1번에 배치한,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1번에 배치해도 되지만 1번에 이거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배치했다면 2번에 배치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나은 얘기를 2번에 배치할 수 있으면은 3번에 배치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빼먹을 뻔해서 이거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1번의 글자 수가 1500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800자예요. 그 다음에 3번이 800자입니다. 800자인데 여기다 이제 뭐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몇 개를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이야기는 뭐 몇 개 배치하라 이런 제한이 없잖아. 수만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테마,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소재이면서도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뭐 견해들이 다양한데 뭐 1번 같은 경우 뭐 3개, 2개에서 3개 정도. 근데 1개 해도 상관이 없어요.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뭐 이거는 뭐 1개에서 1개에서 뭐 2개 정도. 3번도 1개에서 2개 정도 하면 되겠죠. 원래는 예전에는 2번 문항이 좀 그 활동 역량이라는 걸 질문하는 문항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500자를 주고 3개 이내를 써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개 이내. 그러니까 개수가 제한이 됐었지. 3개 이내니까 뭐 2개를 해도 되고 1개도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 개수의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뭐 2, 3개 하면 되는 거고 1개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1, 2개, 3번도 1, 2개. 뭐 1번을 4개를 하면 안 될까요? 4개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글자 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령 요 800자를 기준으로 잠깐 생각해 봅시다. 800자를 2개의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400, 400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요 400자라는 게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 그냥 최소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 400에서 500자 정도가 하나의 이야기를 담기에 딱 적당한 수준.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난 여기서 이러저러한 점을 배웠습니다. 딱 그거 하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야 이게. 뭐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800자를 할 때 그럼 무조건 다 400, 400으로 800자에다 2개를 쓸 때 400, 400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600, 200을 해도 상관없어요. 600, 200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 200자에다 한 가지 이야기를 넣으려면 좀 어렵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여기다 뭐 배운 점하고 이런 걸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좀 어렵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600자 속에다 배운 점이라는 걸 같이 넣어두고 그 이야기가 200자짜리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좀 부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례 1번 받고 두 번째 거 봅시다. 쏘리. 이제 일부러 좀 지우고서 좀 봅시다.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면서 철학 티 나왔네. 영어 발표 대회는 관객들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기존 한글 표현 방식을 벗어나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라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과정 생략이 됐어요. 철학 공부하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해피니스라는 주제에 맞춰 철학자들의 행복에 관한 견해를 찾아서 영어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 단어의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했죠.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어휘를 찾아서 적용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는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례 2번 같은 경우 그 1, 2, 3번 문항 중에서 몇 번에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그쵸?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자, 1번부터 생각을 해볼까?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하여튼 철학 관련 학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로와 관련해서 철학이라는 진로와 관련해서 1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조금 읽어보면서 합시다.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우면서 영어 발표대회는 관객과의 소통의 장은 물론 기존 한글 표현 방식을 벗어나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 발표대회 참여 동기, 계기가 되겠죠. 근데 참여했다라는 것 자체로 보면 뭐죠? 이 학생의 과정이 돼버리겠지, 그죠? 해프니스라는 주제에 맞춰 철학자들 행복에 관한 견해를 찾아서 영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과정이 되겠고, 하지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 단어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발견이네. 본인에게 의미가 되는 거겠네. 이런 발견,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해결해야 되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듣는 사람에게 익숙한 어휘를 찾아서 적용했습니다. 이거 방법론을 얘기를 한 거고, 타인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는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의미로 볼 수 있겠네. 1번에다 집어연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본인의 의미가 되는 거고, 철학이라는 게 진로 관련이 될 것이고, 그 진로 관련 속에다 학습 경험으로서 영어가 들어가 버린 거네.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갖다 꼭 1번에만 한정해야 되나? 다른 번호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어디? 2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지. 왜? 발표했잖아, 발표. 발표하면서 뭐 했지? 관객들과 소통했잖아. 공동체와 소통을 했으니까 2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죠? 이번에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개인적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타인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는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듣는 사람, 타인 이거 다 누구야? 타인. 2번에 나와 있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라는 그 말이 딱 적합하게 맞아떨어지잖아. 2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2번에 집어넣고 요 이야기 자체는 그의 어떤 노력의 경험이 되는 거고, 배운 점이, 요거는 이제 배운 점이 돼버리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거 3번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지원 동기 관련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 자체가 뭐예요? 난 철학자들의 사상을 배웠다. 영어 발표에 대해 나갔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깨달았다. 이게 뭐야? 철학가 지원 동기가 돼버리네. 혹은 발표대회에 나갔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과정이 돼버리네.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이건 뭐죠? 결과가 돼버리는 거네. 그 다음에 여기 얘기된 것들 전부 사례네. 그지? 영어 발표 나가가지고 해프니스라는 주제로 참여했잖아. 이거 사례네. 이해되시죠? 자, 이거 1번, 2번, 3번 어디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 구조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아. 이걸 만약에 내가 뭐 3번에다 집어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의 상황에서 1번이나 2번에는 더 적절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사례 하나 더 봅시다. 문과만 했으니까 이제 이과도 볼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과 들도 수학과 접목해서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공부 방법론입니다. 생명과학 2를 배우면서 이 다른 과목의 사례가 돼버리네 이게. DNA 나선 구조를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숫자하고 관계에, 그러니까 그 DNA가 이제 뭐죠? AGC, 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거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관계 구조로 나타낸다면 그게 이제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완성한 결과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형식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고생하면서 이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무엇을 발견을 했나봐.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나봐요. 그랬더니 이게 이거 이미 개발됐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지. 하지만 이 순간에는 내가 개발을 한 거잖아. 발견한 거잖아. 그죠? 그러나 제가 스스로 한 발견이기 때문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수학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이 친구는 지금 수학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학.
자, 이 수학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몇 번에 배치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1번에 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에 배치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얘기만 가지고 이거 2번에 배치하기는 조금 좀 애매모호하지요. 왜? 지금 여기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성이 관계점이 잘 안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지? 2번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3번에 배치한다고 하면 어떨까? 지원 동기로서 아무 상관이 없지. 특히 이제 수학을 기준점으로 삼았고 여기 생명과학 2가 소재가 됐으니까 3번에다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갖다 얘가 만약에 이제 생명 계열을 지원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수학과로 해도 이건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 이거 기계과용으로 쓰면 안 될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전기과 지원할 때도 이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똑같이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1번, 3번에 적절하다고 했는데 1번에 이거보다 더 적절한 얘기가 있으면 이거는 3번으로 가는 게 좋고 3번에 이거보다 더 적절한 얘기가 있으면 이건 뭐 1번에 배치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전체 이야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요것도 한번 좀 세세하게 보면서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저 동기과정 결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동기과정 결과보다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거냐면 우리 흔히 자수 쓸 때 첨삭이라고 많이 봤는데 첨삭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수학과 접목하여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보통 첨삭 받아보시면은 아는데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야? 왜 수학이 좋지? 이걸 채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 수학이 좋지? 왜냐 하면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냥 좋은 걸 어떡해? 그지? 엄마가 좋아. 엄마 좋은 거에 이유가 있어요? 아빠 좋은데 이유 있어요? 자, 사람이란 건 뭐냐면 그냥 좋은 거로 갑니다. 아니 수학이 좋은 이유를 갖다가 그렇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좋아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그 상관없습니다. 첨삭 관련돼서 제일 쓸데없는 얘기들, 뻑하면 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수학과 접목하여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생명과학 2를 이제 접목한 어떤 공부 방법론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함수를 소재로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또 주변에서 조언하는 것들 보면 요새 조언하는 거면 여기에 뭐 내신 공부한 방법 뭐 혹은 뭐 모의고사 공부법 이런 건 뭐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모의고사 공부법은 좀 그렇긴 한데 공부법 쓰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건 뭐지? 공부법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법. 얘가 생명과학 2를 보면서 수학과 이렇게 접목시켰다면 얘는 영어를 공부할 때도 혹은 국어를 공부할 때도 수학과 접목하는 어떤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법 쓰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뭐 공부법은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막 때려주고 싶어요. 저기 어떤 학생 하도 더하기 빼기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연산에서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경험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 틀리는 건 계산기로 해결하면 되는데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게 계산기를 못 쓰게 하죠. 이 학생이 자기 이렇게 계산 자주 틀린 거에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산 연습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이제 버스 타고 학교로 오갔거든. 그 자동차 뒷자리 번호판에 나타나는 그 숫자들을 갖다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 난리를 암산으로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난리를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의 연산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연산 능력이 나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맨날 틀리니까 수학에서 성적은 나쁘잖아. 근데 수학은 잘해. 세특에 진짜 잘한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학생이야.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더하기 빼기 계산기가 없어서 그런 거지. 계산기만 있으면 그냥 무한정 날아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 학생이 더하기 빼기 연산 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이제 자소서에다 썼던 얘기가 있어요.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어느 대학 합격했느냐. 내가 이 얘기하면 다 쓰러질 겁니다. 자, 이야기